계속해서 감사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4항의 규정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감사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감사관님께서는 서명란이난 선서문을 모두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감사관 박노식.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서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님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되도록 감사관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관께서는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노식입니다. 항상 주야로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셔 시정에 반영하심으로써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 평택을 건설하고자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명근 위원장님 그리고 한숙자 간사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본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학 감사 담당입니다. 김정섭 기술감사 담당입니다. 최원율 조사 담당입니다. 김재식 민원조사 담당입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하고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연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는 시민 참여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사전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두어 공정한 감사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자체감사는 컨설팅 형태로 실시하여 지적사항이 2013년도 행감 자료 대비 30건이 감소하였으며 문책도 24건에서 2건으로 감소하였고 표창은 2013년도 3건에서
5건으로 확대하여 격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공사 현장 감사를 통해 11억 9,3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 감사에 시민명예감사관께서 연인원 41명이 참여하여 2013년도 41.6%에서 27.8%가 제고된 69.4%로 2015년도에는 80%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부터 시설공사 및 보조금 집행 실태 등 2개 분야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계약 심사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은 물론 부실 공사를 방지하는 데 노력하였으며 일상 감사를 통한 주요 사업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우리시 자체 계약 심사를 통해 24억 800만 원을 절감하였고 경기도에 의뢰한 사업을 포함하면 35억 8,4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정책 및 계약, 예산 관리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23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매년 절감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업 건수가 줄어든 현상도 있지만 원가 분석 검토 시 지적되는 동일 사례에 대한 교육과 멘토링을 실시하여 사업 부서에서 자체 검토를 더욱 꼼꼼히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계약 심사 대상 105건에 대한 이행 실태를 10월에 점검한 바 계약 심사 후 절감액을 추가로 집행한 사례 등이 발견되어 조치하였고 계약 심사 후 발주하기 전에 자체 조정으로 예산을 절감한 부서인 건축가와 안출 건설 도시가에는 시장님의 표창을 전수하여 격려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셋째, 공직기관 확립과 청렴한 평택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근무 분위기 조성 및 공직기관 감찰을 9회 실시하여 44건을 적발하여 문책하였는 바 이는 2013년 10월 말 32건보다 37.5%가 증가하여 분석한 결과 2013년도 말까지 적발된 음주운전 9건과 품위손상 4건, 복무위반 3건 등이 증가한 반면 업무부당 3건과 향응수수 1건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청렴한 평택 만들기를 위해 청년 교육과 행동강령 자가학습을 실시하고 공직 부정부패 추방을 위한 청년도 향상 종합대책을 지난 10월에 마련하여 예산, 인사, 계약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과 부패 영향 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 및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개정을 12월 말까지 완료하여 내년 1월부터는 재개정된 규칙에 따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고충을 해소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에 대한 분석을 명확히 하여 원인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민원은 10월 말 현재 접수된 303건 중에 93.4%인 283건을 처리하였고 집단 민원 59건 중에 20건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하는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총 333건에 대한 그 접수 형태를 말씀드리면 서류 접수가 94건, 인터넷이 16건, 방문 민원이 161건, 전화가 148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소통하는 시정을 위한 시민 신문고 제도를 지난 11월 1일부터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고충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참고로 11건이 접수되어 7건이 처리되었고 4건은 처리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끝으로 공무원 스스로 행정착오 및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확인 점검하는 내부 통제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청렴성을 제고시키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 책임의 목적과 규정이 각 부서의 공무원들에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 조치를 취함으로써 공직비리 사전 예방과 행정 능률의 향상을 제고시키고자 평택시 자율적 내부 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을 지난 2월에 제정하였으며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여러 개의 행정 정보 시스템을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 프로그램인 청백 E 시스템을 금년 6월에 구축하여 지방세, 세액 수입, 지방 재정, 인사 등의 분야를 업무 담당 공무원 스스로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월 행정 시스템의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을 2013년 10월에 구축하여 공무원 개인과 부서에서 청렴 교육 등에 자기 스스로 참여하여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비리 발생 사례와 행정 착오 발생 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자기 진단표를 활용하여 담당자, 관리자, 감사자가 사전에 점검하여 비리 및 행정 착오를 예방하는 자기진단 제도를 2013년 8월부터 89개 부서 93개 업무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제도 운용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 부서 상장 수여와 개인은 2015년도 글로벌 연수 체험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여 보다 바르고 깨끗한 평택시 공직자상 구현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은 바르고 깨끗한 공직자상 구현으로 시민께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노식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먼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 3쪽부터 8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페이지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고 감사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은 의원입니다. 거기 4쪽에 보시면요. 시민 참여 및 비리 사전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이라고 그러셨는데요. 그 사전 예방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고 효과는 어떤가요? 예, 지금 이제 올해 2013년도 이제 처음으로 주간에 이제 그 작성을 안 해다가 감사 사례집을 만들어서 259를 배포했고요. 그 다음에 세월 행정 시스템에 도나 안행부 감사원 또 우리 각 시군의 그 사례 저 감사 사례를 저희가 이제 받으면 세월 행정 시스템에 올려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그걸 열람해서 늘 대비해 나가는 그런 예방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명예감사관께서 그 올해도 6건에 대한 제안을 주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또 그 각 부서와 협의해서 철저히 이렇게 해나가면서 사전 예방했습니다. 참고로 그 지난 2012년도에는 반복 사례가 14건이었었는데 14가지 종이었었는데요. 2013년도에 12종. 그다음에 금년에는 이제 14개의 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 9종으로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민 명예 감사관은 어떻게 뽑고 하는 거죠? 네, 시민 명예 감사관은 이제 지난 연도에 이제 2년을 임기로 해서 내년까지 임기가 되는데요. 네. 공고해서 공개 모집도 하고요. 네. 읍면동에 추천도 받고 네. 그렇게 해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41명이 6건을 제안을 주신 거예요? 아니죠. 요거는 연인원이 41명이고요. 네. 시민명예감시관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전문가가 4명이고요. 네. 그다음에 일반 시민명예감사관이 6명이 있습니다. 네. 남부에 2분, 북부에 2분, 서부에 2분에서 6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6건이 제안이 들어왔다고요? 예, 예. 그거를 민원으로 해서 해결을 해주신 거예요? 예, 예. 그러게 그 시민 감시단 6명 중에
6건이라고 하면 많이 들어온 건 아니네요.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민원은 저희가 이제 다음 그 7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반 민원 걸로 이제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네, 이제 중복되는 민원이 아닌 것만 이제 하고 제안은 있고요. 많이 해주셨는데 그건 저희가 처리되고 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그 그거 사례 말고. 지붕으로 250분은 공직자들한테 나눠주신 거예요? 예, 공직자들한테도 나눠드리고요. 지난 회감 때 우리 저 김기성 위원장님께서 네.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의원님들께도 한 분씩 배부해 드렸습니다. 아, 그렇죠? 공직자가 1,600명인데 250분을 어떻게 나눠보는 거예요? 그건 부서별로 부서별로 예, 하나씩 주시는 부서별로 거예요? 해서 이제 저희가 총 89개 부서인데요. 네. 보통 한 2부에서 3부 정도 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개인별로 나눠드리긴 힘들고요. 그럼 이 감사 결과를 공개 및 심의 운영을 한다는데 어떻게 공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그 저 감사 결과는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그 세월 행정에 전부 공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이 심의회를 한다는 거는 이제 자체 심의회를 하는 건데요. 네. 그 기관이 끝나게 되면 네. 거기서 이제 그 잘못된 점 지적되어 온 걸 가지고 1차로 이제 저희가 우리 과에서 전 계장님이 이제 실무위원회가 돼가지고 계장님하고 저하고 상의를 하고 그래서 거기서 걸러지면 다시 또 이제 그 부시장님하고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이 공직자들이 징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역을 달라고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그 부분 굉장히 어려워서 민감한 부분이라 주기 힘들다 하면서 줬거든요. 예. 근데 공직자분들이 그런 거를 물론 개인의 사정도 있어서 밝히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뭐 밝히기가 힘들다 해서 공개가 안 한다면은 그분들이 어떻게 피부로 느낄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이번 감사 자료에는 뭐 뒷면에 이제 저희가 상세히 설명은 안 드렸는데 네. 뒷면에 개인 그 이름이나 이런 거는 네. 정보 공개가 안 되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저 주의 이상 받은 거 또 네. 징계 먹은 거에 대한 내역을 뒤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품위 면에서 징계 받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 품위 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 내용이 어떤 종류예요? 이제 품위 유지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그 부부싸움을 해서 경찰에 고발된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이제 음주가 과하다 보니까 이제 옆자리하고 싸움에서 하고 이제 그런 이제 품위 유지를 못하는 거에 대해 경찰서에서 대부분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형량에 따라서 우리 징계 양형에 따라서 징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아무튼 감사실에서 굉장히 힘들게 하고 계시는 건 아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그 공직자분들이 그 품이라는 부분을 그냥 대충 넘어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뭐랄까 지금 사전 예방이라는 부분을 저는 좀 많이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다시 한번 재발되고 또 되고 이런 부분에는 그분들이 뭔가 크게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미리 사전에 일이 벌어지고 나서 감사하는 부분보다는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감사 쪽에서 일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다. 예, 서현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면 소통하는 시정을 위한 시민신문고 제도 운영에 대해서요. 지금 11월 1일부터 운영을 하셨다 그러는데 네, 그렇습니다. 한 20여일이 지났는데 네, 몇 건 정도가 접수되었나요? 네,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1건이 접수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해결을 제대로 딱 해주시고 계신 네, 거죠? 이제 특히 이제 여기에는 이제 그 고충 민원이나 집단 민원에 들어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제외를 시키고요. 그럼 이제 그쪽에서 처리를 하고요. 이제 시민신문고에 들어온 건 주로 이제 그 어려운 사항들을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현장이 저기 되는 거는 저도 함께 현장을 나가서
파악을 해가지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평택시 홈페이지에도 민원 처리하는 그 코너가 있죠. 민원 접수하는 코너가. 네,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그거대로 따로 운영을 하고 예, 예. 시민신문고 그건 시장에게 제도는- 바란다 해서 예, 따로. 일반적으로 오는 거고요. 아. 시민신문고는 그 아이콘을 따로 이제 그 정해져서 맨 앞에 나가지고 그건 뭐 정해 시간에 제가 한번 홈페이지를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걸 따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따로 계세요. 그러면 저희 민원조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외람된 얘기지만 민원조사가 이게 이제 연간 저희가 일반 민원이 약 한 7천 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게 이제 민원 발생 중에 이제 연간 우리한테 300건에서 400건 정도가 저희한테 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법에 맞는데 이제 그 좀 민원인이 좀 저기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뭐 법에 안 맞아가지고 저기 하면 또 불친절하다고 또 와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우리 민원조사팀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그 시민신문고에 올려진 그런 접수된 내용들을 최선을 다해서 잘 처리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서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 담당관께서는 의회에서 근무해서 감사 담당관 하신 지 얼마 됐어요? 네, 9월 4일자로 갔습니다. 그럼 2달 정도 다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파악은 다 하셨어요? 다 못했습니다. 네. 아까 저 선서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업무 보고가 아니라 이제 감사니까 네. 이 감사는 직접 뭐 감사를 하시니까 더 잘 알죠? 예? 우리 위원장님들은 좀 모르고 또 우리가 뭘 질문해도 뭐든지 답변 잘할 것 같아요. 감사를 그렇지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 지금부터 이제 그걸 기대하면서 거침없이 좀 답변을 해주길 바라요. 예? 아는 데까지 최선을 네. 다해서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내가 제일 먼저 묻고 싶은 것은 우리시 감사 담당관실의 위상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2달 좀 넘었는데요. 네. 어떻다고 생각해요? 감사 담당관실의 위상이 어떻다고? 우리 감사 담당관실이 이제 사전 예방 컨설팅 쪽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옛날에 그 좀 그 칼날이란가 이런 것들보다는 사전 예방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친숙하고 아무나 찾는 감사관실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일선에서는 감사관실에 대해서 공직자들은 좀 두려움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건 뭐 혼자 생각이고. 아니 저도 전에는 감사관실 잘 안 갔는데요. 예. 요새는 감사관실에 우리 직원들이 그 사전 컨설팅이나 민원 때문에 상당히 많이 상의를 하러 오는 그런 진짜 문 활짝 열어놓은 감사관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는 감사관실이 잘못됐을 때 그것을 인지하고 조사하는 기능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상당한 이 중심을 두고 일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봐요. 네, 그랬을 때 이제 공직자들이 거기는 두려움부터도 이런 생각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그 설명하실 때 보니까 계약 심사를 통해서 예산을 뭐 20매독을 절감했다 이런 거 네, 실제 다 터지고 나서 나중에 들춰내봐야 다 쓴 거 그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요거는 설계 용역이 그러니까, 끝나면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사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감사관실도 그런 쪽으로 많이 균형이 좀 이동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고맙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데 지난 2013년도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 추진비를 집중적으로 다뤄서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그때 그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네. 그 아주 진짜 필요한 부분 최소한의 예의 정도만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좀
그쪽 부분도 올해 제가 와서 9월 4일자로 제가 와서 감사를 7건을 이제 수감을 했었는데 이제 뭐 그분들도 와서 저희하고 식사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굉장히 맑고 투명해졌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별 문제 없죠? 네. 문제 네. 없습니다. 처음에는 뭐 호들갑을 떨던데 뭐 그렇게 해서 앞으로 평택시는 감사밖에 어렵다 그러던데 아니죠? 그런 원래 뭐든지 바로 잡을 때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 바로 잡고 나면 쉬워져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까 위원장님 기본 현황은 자료로 대체했는데 이게 좀 물어볼 게 하나 있어요. 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죠. 네. 여기에 위원이 5명인데 그 중에 위원장이 김덕규라고 돼 있어요. 네. 이분은 뭐 하는 분이야? 그 민간인이냐? 네, 민간인 네. 민간인이면서 평택시 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평택이 체육회 사무국장이 이거 민간인이냐? 그건 우리 공조 지키 아니기 때문에 생활체육회 그래도 거기 사무국장. 시에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아,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러면 사무국장 맡고 나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전부터? 예, 전에 그러면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취업 제한 문제가 아닙니까? 아니 취업 제한 문제는 아닌데 순수한 민간인이 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또 이제 이분이 초대 감사관을 한 2년 반을 해보셨고 그건 경험이 별로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게 또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네. 아마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임기제요? 네, 몇 년간요? 2년 언제까지요 그럼? 내년 몇 월까지? 9월 10일까지. 내년 9월 10일. 네, 이제 기왕이면 뭐 이미 뽑은 걸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네, 시와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데에 두는 게 바람직해요. 네, 알겠습니다. 예,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예. 공직자 이렇게 하나 있으니까 뭐 상관없고. 사업회지 공정한 감사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이라고 했는데 정기 감사도 하고 특정 감사도 하고 하는데 그 중에 언론 보도 또는 뭐 제보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감사를 하면 그 실적이 나와요? 그거는 조사 부분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감사가 아니고 네, 그런 거에 인지해서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정확한 건수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건수 그 실적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 별도로 다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별도 관리가 아직- 안 되고 아직 있는 게 뭐예요? 전체적으로 다 지금 관리가 돼 갖고요. 그 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니 그런 경우에 뭐 이제 관리가 되려면은 별도로 관리해서 이런 거 있을 때 이렇게 되고 저런 거 있을 때 저렇게 된다는 뭐 통계가 있어야지 그냥 다 뭉뚱그려 놓으면은 뭔지 알아.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분리가 돼서 유형별로 이렇게 좀 나눠져야 되는 거 아니야? 예? 그게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부패 행위 발생 현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조사 부분인데요. 네. 이제 인지되거나 검찰에서 통보되거나 이제 또 검찰과 경찰하고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그 처분된 게 그 2010년도에 3건, 2011년도에 3건, 2012년도에 8건, 2013년도에 1건이 있습니다. 네, 2013년도가 유독 많네요. 2012년도가 근데 왜 우리 저 조사계장은 없다래요? 관리가? 통계 현황을 작성을 저희가 했는데요. 감사관이 작성해는 거예요? 거꾸로 아니, 밑에서 올라오는 우리 거예요? 직원들이 작성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또 결정적으로 이제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아, 네, 실제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리 뭐 감사관실이 제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내용을 파악 못하는 것들도 뭐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지된 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빠르게 그걸 조사하고 조치해 내느냐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사례집을 이제 지난번 제가 이제 이걸 얘기해서 받았어요. 네. 이게 내용이 주기적으로 바꿔요? 아니면 그 사례집을 그대로 쓰는 겁니까? 아닙니다. 매년 감사 사례가 이제 그 매년 저희가 요 사례집은 주로 이제 종합감사 읍면동이나 기간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사례집인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저 인지 수사 됐던 부분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1년치에 발생한 사례와 이제 작년도에 이제 최초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다시 중복되는 사항은 좀 제식 이렇게 편집을 해서 발간을 하게 됩니다. 계약 심사 활성화로 예산 낭비 요인 사전 예방은 이제 매년 이 문제는 이제 행정사무감사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 이번에 보니까 24억 800만 원을 절감했네요. 네, 예. 뭐 실적으로 보면 뭐 적지 않은 실적이라고 보여져요. 네. 뭐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뭐 인정되는데 여전히 우리 감사관실에 보면은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인력이 뭐 충분하냐 문제가 남아 있어요. 네, 매번 뭐 주는 떡도 못 얻어먹는다고 우리가 총무국에다 얘기해서 주라고 했는데도 그 뭐 감사관실에서는 챙기지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안 주는 건지. 그래서 이번에 2015년도 업무 보고를 지난 10월달에 하면서 네. 제가 그 3명을 더 건의를 했습니다. 네. 확충을. 그리고 이제 부시장께서 이제 그때 업무 보고 때 안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별도로 날짜를 잡아서 부시장께도 우리 업무 보고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하니까 인력이 모자라고 요새는 좀 감사관실이 불이 늦게 꺼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조사나 감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민원 업무 처리라든지 계약 심사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셔서 내년 예산 인건비 총액이 내려오면 3명을 보강해 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네. 그 약속은 매번 했어요. 일단은 부시장님, 시장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은 내년에 되는데 안 지켜서 그렇지. 기술감사 담당 한번 답변 좀 해봐요. 현재 우리 이 감사관실에서 이런 이제 용역과 관련된 계약 심사하는데 지금 인력 가지고 충분한 건지. 네, 기술감사계장 김정서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이제 그 내역이라든가 그 이런 거를 일일이 이제 눈아프게 이제 보면서 감사는 하고 있는 거 사실이고요. 인력은 사실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인력 가지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계속 그 의회 때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전체 풀 일로다 하다 보니까 얼른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도 이제 과장님하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부시장께서 이제 약속을 했다니까 기다려 봐요. 네. 예. 뭐 내년대 감사 받을 때 지금 그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확보가 안 되면은 그때는 뭐라고 해야 돼요? 하여튼 그 시장님, 부시장님께요. 예. 강력히 건의했으니까 약속을 부시장이 했으니까 그때는 여기서 부시장이 답변하면 되겠네요. 1년 뒤에는. 그렇게 돼야 되겠죠. 예. 1년 뒤에 안 되면은 부시장이 정인으로 와야 될 것 같아요.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한 평택 만들기 추진에서 음주운전자 불이익 처분을 2013년도에 8명 했다랬고 이번 자료를 비공무원들에 대한 자료를 이제 여기 이제 줬잖아요. 네. 예? 25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25명 중에
16명이 음주와 관련된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왜 이게 줄지 않고 계속 이렇게 늘어나요? 아, 요게 이제 실질적으로 발생한 거를 보고 드리면 그 사실은 금년도에는 8건이고요. 예. 요게 이제 아까 업무 보고 실적을 말씀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3년도에 12건 중에 최종 검찰에서 결론이 난 게 올해 1, 2월에 9건이 그래서 났습니다. 넘어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이번 감사 대상 기간에 있던 것보다는 실제는 예전께 예, 넘어왔기 넘어왔기 때문에 때문에 늘어났다, 이 검찰에 말이에요? 늦게 통보되는 바람에 징계 이제 문책은 이제 올해 하게 된 거죠. 어쨌든 뭐 이게 매년 이걸 보면 음주운전으로 이게 문제되는 게 꽤 많은데 네. 그래서 저희가 음주운전 사전 예방 대책으로 제가 이제 거기에 발령을 받아서 이제 여러 가지를 지금 시책을 하고 이제 하려고 이제 계획을 잡았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 그 요식업 협회하고 얘기를 해서 좀 각 식당에 음주 측정기를 좀 한번 설치해 보자. 우리 특수 시책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주운전 예방 스티커를 내년 1월에 작성해서 전 직원 그 차량에 부착해서 차를 탈 때마다 좀 각인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또 각 부서 회의에 그 회식할 때 발렌티어라고 그래서 그 직원 차키를 보관하는 사람 한 명씩을 지정을 해서 회식을 갈 때는 그 직원이 그 차키를 아예 서랍에 넣고 차를 끌고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직원들 제안을 받아서 내년 1월부터는 시행하려고 지금 계획이 수립돼서 통보하였습니다. 각 부서에. 뭐 그런 방법을 뭐 하는 것은 뭐 잘못된 건 아닌데 그래도 그렇게 해가지고 음주운전이 줄 것 같진 않아요. 우선은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운전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지 실제 뭐 맞습니다. 계몽한다고 되는 건 아니야. 맞습니다. 당사자들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음주운전은 내가 걸리지 않으면 다행이다 생각하고 가면은 그건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사고 났을 때 내가 받는 불이익도 불이익이지만 엄한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내가 경각심을 가지고 안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저는 이게 이 조치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견책이나 주고 이러니까 계속 뭐 별 의미 없이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GEC가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하고 여기에 있습니다. 뭐 강력해봐야 뭐야 정직 1개월밖에 더 있어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징계상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과상여금 지급을 안 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복지 포인트도 감액해서 하고요. 이런 이제 현실적으로 현금을 좀 못하도록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낭여행이나 산업시찰, 휴양시설, 콘도 이용 배제하는 것도 했는데 중요한 건 이걸 하면서도 작년에 그게 이제 실시를 했는데 하면서도 음주운전이 좀 줄지 않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연말 연시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음주운전 교육을 별도로 그 교통공단하고 해서 12월 중에 이제 교육을 계획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각 가정에 그 통신문을 좀 하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견책을 먹게 되면 1년간 그게 한 3년이 되는데 1년에 한 540만 원 정도 손해를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이상의 뭐 정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한 1,058만 원인가 그렇게까지 손해 본다라는 내용을 이제 우리 세월에도 이제 띄었지만 그걸 좀 그런 내용으로 해서 좀 집안에서도 함께 부부가 또 부모님들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안내장도 지금 12월에 발송할 계획입니다. 예, 최근 3년에
걸쳐서 음주운전으로 해서 문제됐던 공무원들이 이제 숫자가 꽤 많은데 그 중에 한 번 딱 걸린 거 말고 네, 반복해서 걸린 사례가 몇 거냐? 7% 정도 됩니다. 네? 7%. 전체 걸린 사람 중에? 네, 68명 중에 7% 정도 네, 됩니다. 그러면 68명 중에 7%면은 저 4.5명 정도 되는 거죠. 예. 재발이. 예. 그 중에 또 3번 이상 걸린 사람이 삼진 아웃된 사람도 있죠. 요? 삼진 아웃된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아직까지. 예. 그건 다행이네. 네, 이 재발은 더 문제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걸려서 이렇게 됐는데 또 걸리는 건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요런 부분을 이제 그 저 환경공단하고 해서 자비 들여서 좀 교육을 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요. 여러 다각도로 그 가족과 또 그 저희가 할 수 있는 교육과 이런 걸 통해서 좀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서 이 자리에서는 음주운전으로 걸렸다는 사람이 없기를 바래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주운전 말고도 또 다른 것도 있는데 내용이 참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 하는 것도 있어요. 네? 뭐 상해도 있고 예, 이런 게 이제 품위 손상이 되겠습니다. 시민 고충 민원 해소를 통한 실내행정 구현에 민원 접수가 실제 뭐 7천 건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예, 전 부서가 약한 그 중에 7천 건. 다 이걸 뭐 감사관실에서 감당해낼 수는 없다고 보여져요. 그 중에 또 뭐 경중도 있을 것 같고 민원을 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그게 뭐 좀 맞는 거냐 그렇지 않을 것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이 민원 접수된 것 중에 처리 상황을 보니까 총 접수를 303건 했는데 283건을 처리했다고 돼 있고 20건은 대안 조정을 했다 그랬죠. 네. 그 283건을 처리를 이게 어떻게 한 게 처리했다는 거예요? 매듭을 져준 거예요? 민원을 낸 거예요? 예, 매듭을 져준 겁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네. 아니면 시의 입장에서? 아니 민원인 입장에서 이 중에 집단 민원도 있어요? 집단 민원이 59건입니다. 네. 20건이 대안 조정 중인 게 사실 집단 민원에서 20건이 대안 조정 중인 거지 개인별 고충 민원에 대해서는 그 최대한 그 관련 부서하고 민원을 함께 모셔가지고 매듭을 줘서 하나하나 완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신문고 제도 아까 서현옥 의원님 뭐 이렇게 질문하시던데 이 시민 신문고가 이제 민선 6기에 와서 이거 시행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뭐 괜찮은 아이디어 같기도 하고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잘못되면 보여지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을 사실 동전의 양면성이 있기 네.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좀 아까 서현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이제 시장에게 바란다에 있는 민원을 이쪽에다 또 시민신문고에다 중복해서 넣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중복이 되지 않고 진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 그런 부분만 처리를 그렇게 하고 이제 있습니다. 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의견을 낸 사람의 신변이 완전히 이제 보장될 수 있는 정도의 네, 그렇습니다. 틀을 만들어서 네. 내부적으로 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제기를 하면 뭔가 그걸 뭐 인지해서 정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해요. 예, 그거는 저희 그 민원을 신문고에 내신 민원을 저희 민원조사팀하고 저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우리 뭐 공직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얘기하고 싶어도 이래저래 뭐 얘기하지 못하는 건들이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럴 때에 그런 문제를 그 이제 낼 수 있는 그런 뭐 한 라인을 만들든지 뭔가 이렇게 그게 비밀이 완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완전히 해서 보장될 수 있도록 이제 자연스럽게 시스템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네. 시스템이 필요해요. 네. 실제 그게 아니고 이 시민신문고가 해서는 별 의미 없는 겁니다. 아니 이제 일단은 이 시민신문고 따로 만든 거는 예. 전부 그 실명을 아무나 보지 이제 시장에 바란다 마냥 아무나 보지 못하도록 예. 보는 돼 있어서 저희과 직원이 아니면 아무도 보지 못도 저희과 직원도 민원조사 팀의 직원 민원조사 계장을 비롯한 3명하고 저만 이렇게 4명만 볼 수 있도록 되어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차피 감사관실은 부시장 직속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일부 몇 사람으로 국한돼서 그걸 보고서 처리해 나가는 방식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내부적으로 정말 얘기 못하는 사연들을 네, 그걸 좀 다뤄서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어찌 보면 우리 사회는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하고 사는 사회예요. 그것은 말을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얘기했을 때에 따르는 후유증 또는 뭐 새롭게 발생되는 불이익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얘기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문제들을 제대로 이렇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예, 중요한 지적 저희가 충분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칠게요. 업무 보고.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통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양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뭐 같은 식구를 뭐 이렇게 감사한다는 게 이게 뭐 쉬운 일 아니고 어쨌든 뭐 지금 해서 행정상 조치가 뭐 122건이에요. 이게 뭐 시정 74건, 주의 48건. 이게 뭐 시정이나 이렇게 주의 받으면은 그 인사에 불이익이 있는 거죠? 아니 시정이나 주의는 없어요? 없습니다. 이제 훈계가 이제 가야? 그 0.5점이 감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징계로 올라가면 이제 한 최저 1년 6개월에서 최고 3년까지 그래도 불이익을 이걸 받습니다. 이제 뭐 받는 사람은 뭐 시정이 됐던 주의가 됐던 아무것도 없던 걸로 하면 좋은데 네. 실제로 뭐 기분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뭐 시정이나 이게 어떻게 보면 업무 처리하면서 거의 이제 시정이나 주의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거의 이제 일상적으로 뭐 2년에 한 번씩 지금 받는 거죠 이게. 3년에 한 3년에 번씩으로 번씩. 바뀌었습니다. 이제 3년에 한 번씩. 네,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3년에 한 번씩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1년에 우리가 예전에는 반반씩 해갖고 했었잖아요. 예, 이분 이제 3등분해서 3등 그럼 이제 3등분 하는 거예요. 예, 예, 예. 기간을 좀 늘리죠. 기간을 늘리고 4일 3일에 그랬어요. 5일 4일 기간을 늘려야 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던 이게 이제 일선에서 이제 행정 그 읍면동에서 하는 거 가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게 업무 숙지가 좀 덜 되고 이게 또 법이라는 게 또 막 후시때때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그 전에 해왔던 이제 룰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하는 게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 숙지가 안 됐다. 그러다 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인사가 거의 결혼들이 많거든요. 요번에 이제 뭐 총원은 뭐 시켰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새로 이제 들어오신 분들 초임분들을 갖다가 이제 일선에다가 이제 현장에다가 놓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친구들이 뭘 하냐 이거야. 맞습니다. 업무 숙지도 않고 아직까지도 민원인들하고 얼굴을 못 맞추는 거거든요. 이런 거 우리가 교육 며칠 안 시키잖아. 오리엔테이션 하고 많은 거죠? 아니요, 이제 저기 그 신규 임용 후보자 교육이라 해서 4주 정도 가르친 네. 교육을 시키고 임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신규 발령되고 나면 한 달 이내에 신규자 교육을 5주를 시키는 게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문서관리서부터 기한하는 법, 뭐 행정법, 뭐 이런 것들 다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을 시키고서 발령을 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아는데 이제 그 신규 임용 후보자반 교육을 안 시키고 발령을 내게 되면 금방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또 지난 연도에도 그 전 감사관인 김조 감사관이 다행히 또 총무과장으로 갔으니까 이번에는 아마 그 초임 발령자를 거의 본청이나 출장소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도 이제 초임 발령자가 왔는데 워낙 결혼이 많다 보니까요. 예. 지금도 초임자들 다 일선에 내보냈어요. 현실은 예, 이렇게 안 할 하여튼 수가 없는 지금 이제 시스템이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든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 조직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배치가 원활치가 않아요. 그 진짜 어떻게 보면 읍면동 공장들의 그게 고민이요. 적재적소에 좀 이런 그걸 맞게끔 해줘야 되는데 어떤 데는 뭐 7급이 많고 어떤 데는 뭐 8급이 많고 또 이런 또 남녀 또 비율도 또 한쪽으로 몰려 있는 게 치우치고, 있거든. 예, 맞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인사 담당이 해야 되지만 네. 감사 나가 보면 그런 것 때문에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뭐 제가 전반적으로 감사에 참여는 세 개 기관뿐이 못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9월달에 발령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그 확인하고 지적돼서 들어오는 거를 일단 멘토인 팀장이나 읍면동장이 좀 더 보다 좀 꼼꼼히 살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제 그 신규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보다는 멘토하는 그 팀 저 계장이나 읍면동장한테 저희가 이제 주의를 주고 촉구를 하는 그런 걸로 좀 바꾸자라고 제안을 해놓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5페이지에 보면 이제 계약 심사를 이제 사전 계약 심사죠 이게. 네, 부서에서 이제 하면은 이제 그게 이게 올바로 이제 이게 됐는지 이제 좀 확인하는 건데 이걸 보니까 이게 32페이지에 이제 33쪽 부분은 이제 42페이지 교포천 개소공사 이제 폐기물 처리 용역인데 어떻게 보면 3억 9,600이죠 이게. 예, 근데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이거 뭐 눈 감고 있는 건지 아니 건한 뭐한 40한 7, 8%예요. 예, 조정된 맞습니다. 게. 예, 맞습니다. 아니 이런 게 어디 있냐 이거요. 이게 어떻게 됐든 실무자 이게 뭐 행정직이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런 건 뭐 거의 다 이제 용역을 해서 아니 용역인데 소개를- 이렇게 나오냐 이거지. 이제 요게 그 이제 저희가 심사를 하면서 현장을 가보니까 그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이 양이 그만큼이 안 되는데 과다하게 이제 설계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럼 그 부서에서는 이거 뭐 했냐 이거지.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정도권 뭐 10% 워낙은 10% 이상이 넘어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설계하다 보면. 근데 이거는 거의 50%예요, 50%. 제가 그걸 이번에 그 설계 이거 심의하는 걸 보고서 참 한 가지 잘못된 게 있다는 거를 저 스스로도 이제 그 우리 기술감사팀하고 이게 그 직원들하고 미팅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용역을 납품을 하면 우선 1차적으로 납품을 검수하는 그 부서에서 그거를 좀 더 꼼꼼히 봐줘야 되고 진짜 현장을 우리가 나가서 요 부분은 좀 뭐 저 일반 관리비가 좀 과다해되든지 그런 부분을 좀 손을 대야 되는 게 우리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1차 부서에서 아니한 거 아니냐 용역했다는 걸로 끝나는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는 이제 내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면 좀 혼 좀 내야 되겠다 한마디로. 이게 솔직히 이런 게 안 됐어 그랬으면은 이거 처리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하고 해갖고 이거 다 사업비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됐든 지금 뭐 감사장관에서 이제 이런 걸 잘 했기 때문에 계약심사 사전계약보를 해봤기 때문에 그나마 이걸 찾아낸 건데 그러면 이건 부서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보면 알잖아요 대충. 거기서 나오는 양이고 그것도 다 기본적으로 설계도면에 다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 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여담삼아 팀원들하고 얘기하면서도 이게 무슨 계약심사 팀이 있다 보니까 아예 뭐 나는 용역 발주하고 용역 납품됐으니까 우리가 볼 거 뭐 있냐 거기서 꼼꼼히 보는데 그건 아니지. 그런 의미가 아니냐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앞으로는 과다하게 이렇게 금방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20% 내지 30% 이상이 되면 이건 분명히 그 부서에 대해 문책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좀 정신들 차리지. 우리가 이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제 감사장관에서 이런 걸 갖다 한번 검토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깊이까지 이렇게 안 봐도 이렇게 나온 거거든 이거는. 맞습니다. 워낙은 담당 부서에서 깊이 봐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고 거기서 어느 정도 정리해 놓으면 여기서는 보고 그냥 인정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게 나오니까 문제다 이거지. 맞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1억 4천 중에서 한 2,200이라면 이것도 10%가 넘어가요. 맞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운반비하고 처리비 그게 이런 거는 좀 용역한 바닥에서- 그 업체한테는 예. 뭔가 이거 펜을 줘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걸 계약 심사를 못 하는 거지. 우리가 이제 뭐 미국 기지 이전으로 하는 뭐 이런 도로 같은 거 그런 거는 못 하죠. 아니 그것도 하고 그런 있습니다. 것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도로나 이런 이제 뭐 내포 추구망 같은데 이 사업을 할 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절개지 같은데 이제 더 내리지 말라고 이제 보완제 저기를 그게 뭐야 뭐 뿌리죠 이렇게 예, 식생 예. 그런 걸 했을 때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아마 뭐 이충 내포공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최고급으로 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 보면 거의 다 죽었더라고요. 옛날 어떻게 보면 망 같은 데다가 씨앗 뿌려갖고 풀나게 하는 건데 거기 자체적으로 뭐 씨앗이 붙어갖고 나는 게 이게 단가 차이가 몇 배가 나던데. 그리고 이게 그런 걸 하다 보면 공사 구간이 절개지가 100m라 그러면은 어느 곳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흙이라 거기가 어떻게 보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고 어느 곳은 또 좀 바위들이 있고 어느 곳은 또 뭐 그늘이 진다 그러면은 그런 걸 어떻게 보면 부분 좀 틀리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최악으로 거기서 지금 돌 쪽이니까 거기서 안 자라니까 거기에다가는 완전히 덮는 걸로 해갖고 해준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요. 이게 100m가 아니고 몇 킬로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1,000원대 10,000원짜리더라고요 보니까. 일반적으로 저기 햇빛이 잘 들고 토양이 흙이 좋으면은 거기는 웬만하면 저기 풀씨만 갖다 해도 거기는 잘하거든요. 그 망 쓰여갖고. 예. 근데 지금은 그걸 획일적으로 똑같이 합니다. 그런 건 잘못됐죠. 일정 금액 이상은 이제 도에서 계약 심사를 해주는데요. 이제 일정 금액 이하만 이제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내려오면 부의장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게 어차피 뭐 어드바이스를 예산을 할수 있도록. 절감했다고 해서 딴 쪽으로 이 전용은 못 하는 거지만 어차피 그건 다 우리의 세금이고 다시 남으면은 다 국고에 반납을 해야죠. 보다 더 세심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거를 듣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여기에다도 했다는 거예요. 이층 내포주가. 그래서 내가 거길 가 보니까 많이 죽었어요. 하여튼 보다 더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7쪽에 이제 시민의 이제 구축 민원 해설 실내 행정인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민선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행정도 이제 서비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응대하는 차원에서 뭐 다들 잘하시지만 가끔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법리 해석 같고 이제 민원인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저는 생각할 때 저도 시민의 입장에서
그걸 갖다가 진짜 법으로만 한다 그러면은 공무원이 뭐가 필요했어요? 다 그냥 다 우리 법원 가서 검찰 가서 다 해버리지.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에 대한 민원인들한테 응대를 뭐 된다고 그러면 내 일이기 때문에 일을 해야 돼서 한다고 치지만 만약에 안 되는 거라도 그 말이라는 게 우리 참 아달르고 어달르잖아요. 맞습니다.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안 되는 것도 요령 있게 잘 그분을 설득하면은 묻고 갑니다. 네. 근데 뭐 가자마자 그거 되지도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 기분 나쁘거든요. 결론은 똑같지만 안 되는 네,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교육 같은 거를 좀 잘 시켜야 돼요. 예. 그 고충민원 응대 요령 교육도 지난 10월에 제가 그 일부러 그 도의 도사 담당관 시대 그 한 분을 초청해서 교육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과에 오시면 또 이제 우리 민원조사팀장이나 민원조사팀의 직원들이 그렇게 응대를 해주면 그래서 건수는 많아도 그 자리에서 해결되고 가시는 이게 분들이 뭐 많습니다. 지금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어떻게 됐든 시민을 위한 우리가 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저기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뭔가 제약, 뭐 불합리한 거 그런 것만 주고 시에서 해주는 거는 뭐 세금만 더 걷어간다는 식으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해갖고 다 여기저기 땅은 다 묶어놓고 그게 어떻게 되든 시에서 행정적으로 해줬기 때문에 민간에서 그런 다 해서 수용해놓고 묶어놓고 보상 안 주고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또 이제 보상가 같이 그런 것도 얘기를 하고 그거 시가 그거를 인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의 책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한테 이제 직원 불친절 사례를 처리한 게 그 2010년도부터 제가 이제 뽑아 보니까 총 159건이 있는데요. 이제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 51건, 2013년도에 44건, 금년도 28건 해서 불친절 사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아마 그 뭐 도시개발법 이런 이제 민간 개발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개발하는 뭐 조합이나 그런 측에서 답답하니까 이제 그 담당 부서 가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뭐 좀 도가 서도가 좀 지나쳐서 옥신각신 하다가 이게 돼 있는 거 있죠. 그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지역 구체적으로? 여기 앞에 지역 앞에 거기 작년부터 아니 올 초인가요? 벌금형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았어요? 1,000만 원. 그러면 일방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참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시민들이고 그분은 얼마나 더 답답하겠냐고. 그러면은 우리 시가 시민을 상대해서 소송 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개인이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공직자 신분이잖아요. 근데 개인으로 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더불어서는 이제 공무수행 강에 이제 그것하고 하고 또 뭐 집기료 이런 것까지 해서 한 것 같은데 그게 세금이 우리한테 오는 거 아니잖아. 벌금이 나라로 가는 거죠. 가뜩이나 지금 우리 시민들 살기 어려운데 그런 것도 우리가 시에서 어떻게 보면 시민을 상대로 하는 건데 그런 걸 좀 중재 역할을 했는데 그런 개인적인 게 있기 때문에 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불친절 사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전화 줄게요. 정리해서 친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이런 거는 어떻게 됐든 일은 터진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터진 거 뭐 다시 담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지만 최소한의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뭐 현장에서 해결을 못하면은 내부에서 한번 해결을 했었고 아니면은 경찰서에 가서라도 어떻게 좀 하고 이게 어떻게 됐든 법정으로 간다는 거는 우리 평택시가 우리 시민을 해서 문제는 있지만 그분을 해서 법적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가 보살펴야 될 사람들인데 시는 누굴 믿냐 이거요. 더욱 그런 거에서 감사상담관에서는 어떤 역할한 거 있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한테 이제 불친절 사례가 이렇게 이제 오면 저희 직원들 별도로 이렇게 민원조사팀에서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 진짜로 불친절한 건지 또 민원인께서 이제 그 응대 같이 얘기를 하시다 보면 사실 불친절 안 하더라도 또 자기 일이 안 된다고 해서 이제 불친절하다고 오고 그럼 이제 중간에 이제 가교 역할을 해서 와서 좀 그 민원인께 사과도 시키고 또 그런 게 왕왕 저희 그 사무실에 우리 있습니다. 또 평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우리 평택 출신 공직자들이 이제 많이 이제 거의 없고 그렇지만 지금 한 6급부터는 꽤 되시거든요 아직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가 이게 뭐 어떻게든 민원이고 하지만 밖에서 나가면은 다 또 선후배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든 그런 경우도 많아요. 어떻게 나한테 내가 아무리 진짜 공무원이지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거 때문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건데 그렇지만 이게 최종적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뭐 그게 어떻게 됐든 하지만 우리 평택시도 잘한 건 아니다. 법의 심판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명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이런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할 겁니다. 지금 왜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했느냐? 그렇다고 술만 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어디다가나 하소연을 해야 돼. 그거를 받아줘야 돼요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거에서 나한테 좀 소리치고 뭐 좀 안 좋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걸 갖다 응대를 하다 보니까 그건 싸움 하자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민원 내용 같은 경우에도 담당 부서가 안 되면은 지금 왜 그래서 일반 직원들이 곤욕을 많이 치르지만 그러면 거기서 뭐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 또 안 되면 국장님들이 나와서 중재를 해서 거기서 말을 받아주고 하면은 그분들이 어떻게 감정이 누그러지고 나중에는 진짜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할 거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나중에 하다 보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지만 그걸 감정적으로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우리 시민이 약자예요. 관공서에서 어떻게 됐던 뭐 좀 소란을 피우면은 소란 피우는 게 약자지. 그런 민원 응대 교육을 더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쪽에 이제 뭐 우리 뭐 청백리에서 뭐 몇 년 동안 우서 했다고 그러지만 지금 이제 우리 평택시가 지금 이제 내부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뭐 내년 1월달에 뭐 인사철이 있어서 또 인사 폭이 굉장히 아마 지금까지 역사 이래 평택 역사에 아마 최고 많은 이제 인사가 생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내부에서 뭐 과장님도 뭐 다 대상자고 여기 계신 계장님들 다 대상자예요. 국장 가고 다 이제 사무관 가고 대상자인데 너무들 설렁설렁 얘기가 많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1,700명의 공직자는 어떻게 됐던 공직생활 뭐 한 30여 년 어떻게 보면 가족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는 가족에서 그냥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것만 있지 어떻게 됐던 안에서 해결 안 됐을 땐 내보내야 되지만 지금은 서로가 저희한테도 들어오는 게 누구는 이래서 하는데 저 사람 저래서 안 된다 이런 것만 들어와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분이 꼭 돼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는 안 나와요. 그리고 뭐 하나 빌미 하나 생기면은 그냥 여기저기에서 안 좋은 걸로만 다 얘기해주고 그러면 이게 나중에 수습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지금 뭐 시장님께서도 뭐 내부기강 차원에서 무슨 뭐
이해관계에 있는 뭐 골프 같은 것도 치지 말아라 이런 것도 지침을 했지만 어떻게 됐든 지금은 우리 천실 공직자가 하나로 돼야만이 우리가 지금 뭐 얘기하는 뭐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도시 평택이 되지. 지금 내부가 이렇게 엉망인데 이게 되겠습니까? 전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 천실 공직자들이 하나로 돼서 화합하고 어떻게 됐든 다들 자격이 있어요. 다 뭐 국장님 해놓고 다 뭐 사무관 해고 계장 다 해도 다 해요. 부의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하여튼 그 통제 기능이 감사관실도 감사관실이지만 우선은 좀 그 전반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회과장들이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도 아마 저기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네. 네? 그런 걸 어떻게든 좀 통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진짜 오픈해서 저기 한다 그러면은 그건 진짜 주의 줘야 됩니다. 그런 말 안 나오게. 그게 해서 진짜 사실이라 그러면은 잘라야죠. 그렇죠. 조직 와해하는 친구들은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요. 지난 그래서 간부회 때도 시장님께서 그 내부적인 그 화합 조직 와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역할을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됐든 또 이제 연말이고 또 이제 내년 1월 달에 있을 그거를 다들 이제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또 다들 해보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경쟁을 해야죠. 그리고 일로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순리라는 게 있잖아요. 순리라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봐도 승진할 사람이 다 승진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든 지금 이제 뭐 이번 기 아니라 그러면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뭐 조급하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감사단관에서 그런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걸 토대는 좀 잡아줘야 돼요.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맞죠? 네, 양경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현욱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8쪽에 보면은 효율성에서요. 직제 편제에 있어서 특히 세무직 공무원들이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데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직능 편제 개편 이런 게 가능한가요? 그거는 이제 인력에 대한 문제인데요. 예, 예. 이제 그 세무직이라고 뭐 다 그 좀 전문 분야만 안다 이렇게는 아니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뭐 좀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읍면동에를 이제 기술직이 됐던 뭐 또 전문직이 됐던 근무는 꼭 해봐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왜냐면 그래야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좀 포괄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게 전문직이라고 해서 무슨 사회복지직이니까 읍면동장 안 해고 그냥 막바로 뭐 출장소 과장이나 뭐 저 본청 과장을 한다든지 시설직이라고 해서 전문직이기 때문에 뭐 그냥 전문 분야에 근무한다든지 그러면 좀 고정관념이 많이 생기지 않나 그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야 이제 인력을 어떻게 배치하느냐는 제 감사관실보다는 인사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하여튼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그러시다면은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가능하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또 그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본청이나 출장소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서현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이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지적받는 것들이 꽤 있어요. 네, 예. 그 중에 이거는 이제 자체 감사는 아닐 텐데 포승 이산단에서 문제를 감사 담당관이 돼서도 이걸 다 조사해봤나요? 아니면 지금 사법기관에서 하는 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고 보는 게 사법기관 이제 그 전에 이제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했지만 그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든지 안행부에서 하든지 도에서 하면 저희가 자체 감사가 좀 못해요? 예, 그거는 못하게 이제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거고 못하면 내용 파악도 못하겠네. 내용은 이제 그 저희한테 이제 감사 통보가 오니까 결과 통보가 오고 그리고 또 네, 수감을 받았어요, 하면 수감 일보를 받으니까요. 그거 받았어요? 그건 현재 있던 게 아니고 2년 전에 근데 그 감사원에서 했던 거보다도 더 문제가 커졌잖아요. 이제 그건 저기 형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직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모르는구나. 아니 모르는 건 아니고 이제 인지하고 저희들 또 거기에 이제 공직자가 일부 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재판이나 그런 데는 저희가 이제 참여해서 듣고 내용 다 알아요, 그럼? 거기 거? 확정적으로 판결이 나지 않아서요. 그 이렇다 저렇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그게 뭘 받는다는 물어도 사실은 알 거 아니에요, 사실. 내용이 인지는 하고 있어도 판결이 나기 전까지 저희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뭐 곤란해서 답을 안 하는 것 같아. 아니 모두가 잡아간대요? 답하면?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판결이 날 때까지는 저희가 우리는 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거 보면 너무나 엄청난 네 맞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건이요, 그렇죠? 네. 근데 형사 사항이라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고 답하기가 곤란한 거지 뭐. 이 사법기관에서의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 통보 내역하고 비사실하고 이게 좀 다른 건 왜 그런 거예요? 사법기관에서 통보된 거는 이제 금방 보고드린 이제 음주운전이나 상해 뭐 이런 쪽에서 이제 통보된 걸 가지고 처분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처리했던 거는 이제 그 징계 형량에 의해서 처리된 것까지 포함해서 된 겁니다. 사법기관에서는 안 다뤘지만 추가적으로 자체적으로 뭐 해서 주의 드러난 거. 자체나 뭐 안행부나 또 도나 감사원 이런 데에서 국민원위원회 이런 데에서 그 숫자가 그만큼 차이 나는 거예요. 예. 27쪽에 주의 경고조치 공무원 현황과 사유에 있어서 27건이 됐어요. 네, 그 중에 경기도에서 5건이네. 네, 예, 이거는 같은 건이죠, 다? 네, 맞습니다. 5건이. 네, 이제 사람만 다른 거죠. 네. 이거는 다 종료됐어요? 네, 종료됐습니다. 도에서 조사가 돼갖고 저희한테 주의치라고 통보된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이 안행부에서 온 것도 2개가 있는데 네, 요건 이건 뭡니까? 공무 국외 여행에 따른 지난 공무원의 세월호 조치. 때문에 세월호 때 이제 국외 여행 허가를 이제 조심스럽게 해라고 안행부에서 지적으로 문서를 내려보내놓고 예. 또 허가 내줬다고 담당 그러니까 이때 공무 국외 여행을 가서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예 문서는 그냥 조심히 추진해라 그래놓고 원래 조심해야 되는 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최근 3년간 사무관급 이상 퇴직 후 취업 현황 예, 해당 사항이 없다는데 예. 없어요? 아니 사실은 저희 한 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그 일괄로 취합해서 하니까 여기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돼서 해당 사항 없음으로 된 겁니다. 한 건이 있어요? 네, 최병원 감사 전 아닌데? 감사. 왜 한 건이요? 감사부서에서만요. 아, 왜 감사부서에 전체 다지? 아니 그거는 기획재정국에서 네.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놓은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최근 3년간 사무관 이상 퇴직 후 취업 현황은 이제 총무과에서 네. 총괄을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안 한다 그랬다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해놓은 걸로 해서 아니 이게 감사관실에서 퇴직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잘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아 요거는 기획재정국에서 보고 드릴 겁니다. 자료 받았어요. 네, 자료 받으니까 6명이나 있네. 네. 그런데 여기는 아무도 없다 그래요. 아니 아무도 없다는 건 아니고요. 사전에 그렇게 협의가 그 저기 의회사무 의사팀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예. 저희하고 총무과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딸랑 이렇게 죽어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드린 건 아니고 이거 나만 주는 건가? 다른 의원님도 받았어요 이거? 이게 나만 줘? 이게 공통적으로 달라는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아니 그 감사 자료가 아니고 그 요구 자료로 들어가. (44쪽) 감사 처분에 따른 과태료나 배상금 처분 현황에서 네. 2013년도에 송탄 출장소 건축녹지과에 네. 산지 전용기간 만료 전에 산지 복구 설계서를 승인받아야에도 41건에 대해 복구 설계서 승인 등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나 미부과됐다고 해서 네. 그래서 이 41건에 12,000원을 1,200만 원을 부과조치했다는 거예요? 아 부가 조치하라고 처분을 했는데요. 네. 그 중에 예. 28건에 825만 원만 네, 부과가 부과했다는 되고요. 거죠? 예. 그럼 왜 나머지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이제 두 건이 이제 그 개발행위에 대해서 허가 취소 본인이 취소하겠다고 해서 두 건이 안 됐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허가 취소를 하면은 과태료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거는 저기 자체 내에서 그 산지관리법이나 이 관련 법규에 의해서 예. 이제 행위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허가만 받은 거였을걸요. 그래서 이제 행위가 안 되니까 이제 과태료가 안 되는 거고요. 한 건은 농지인데 이 산지로 감사 자료를 내는 바람에 그렇게 돼서 그 농지라 이제 착오로 이제 한 건을 이제 저기 했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10건이 있습니다. 10건은 지금 현재 착공을 연기한 게 2건이 있고요. 이제 다행히 11월 14일자로 4건이 부과가 됐고요. 그래서 11월 14일 날 납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공사 중단된 게 4건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아요? 송출 건축녹지과는 41건이나 돼? 그때 당시에 이제 작년에 송탄 출장소 자체 감사를 하다가 이게 적발이 된 겁니다. 그 안출은 15건이고 예. 송출은 41건인데 그럼 예. 본청에는 이게 없어요? 본청은 감사 대상이 아닌가? 본청은 도에서 감사합니다. 그 도에서 감사할 때 이런 거 지적 안 나왔어요? 산지가 있긴 있지. 도감사에. 근데 음. 내년에 이제 저희가 도감사인데요. 내년 9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이제 3년 만에 나오는 건데요. 아니 3년간 있으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자료를 요구한 게 3년간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송탄 출장소하고 안중 출장소는 했고 예, 저희가 자체 감사한 네. 거고요. 공원녹지과는 본청에는 이제 도감사에서 그 도감사 안 했어요? 내년 9월에 그러니까 내년에 했으니까 앞에 3년 동안 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2012년도 이번에 했을 거 자료로 아니야. 봤죠. 2012년도 한 건데? 네. 이 12, 13, 14, 3년치를 내년 9월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11년도에 받은 거 내야 될 거 아니야. 3년치를 내라 그랬으니까. 11년도는 나 12년도 12, 13, 14를 내년도에 한다. 14를 내년에 한다 이거죠. 안출은 건축농지과 15건 중에 네. 여기도 허가취소 2건이 있고 예, 12건이 진행 중인데 예. 과태료 부과한 건 없네요. 예. 한 건은 기간 연장됐고 예. 그럼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공사 중지가 한 건 있고요. 공사 완료는 됐는데 아직 미준공된 게 한 건이 있고 진행 중이고요. 공사 미착수가 5건이 있고요. 그 준공이 참 진행 중인 게 2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주 4명 중에 3명이 사망해서 상속권자 10명이 넘어가지고 산소 이장 문제 때문에 수어과자하고 토지주가 협의 중에 있는 게 한 건이 있습니다. 야. 지난번 언론 보도에 산소를 이장 무용고를 무용고 해가지고 내지. 돈 받아 먹었다고 하는 거 있죠? LH 겁니다. 예. 그거는 우리하고 관련 없는 거예요? 네, 그거는 LH에서 하는 그 고덕신도시 관련된 예.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LH 거라 감사원에서 감사합니다. 그 내용은 받았어요? 그 내용은 결과? 제가 안 받았습니다. 아니 우리 시에서 벌어진 건데? 아니 그래도 이제 그 사건 자체가 예. 이제 나중에 형사로 갔지만 그 사건 자체가 이제 감사원에서 하는 거고 저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그럼 때문에 내용도 모르겠네?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을 파악 안 했습니다. 아니 그런 걸 파악하고 있어야 그래도 앞으로 우리 시에서 그런 사례가 없는 거죠.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도시공사에서 이런 사업을 해다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근데 저희가 이제 감사 나가고 저희가 네. 파악을 하지만 LH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 우리 관할이 아니다. 네. 네. 마칩니다. 네, 김기성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감사자료 9쪽부터 46쪽까지 일괄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대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한 거 아니에요? 아니, 또 다 하신 거예요? 네, 더 지대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감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함님을 비롯한 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관 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